전북 혁신도시에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8개 단지. 모두 광주 지역 건설업체가 지었습니다. 외지 건설업체 점유율이 80%가 넘다 보니 해마다 전북에서 2조 원가량이 빠져나가는 걸로 추산됩니다. 금융자본의 역외 유출은 더 심각합니다. 생명보험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 기관의 자금 유출액이 1년에 15조 원에 달합니다. 먼저는 우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전북에서 해마다 1조 원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 환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에 맞선 지방자치단체 대응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장수, 임실, 완주군에 이어 군산시도 올해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발행 3개월 만에 500억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군산 지역 소상공인들은 위축된 지역 경제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엄청난 활성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을 전부 다 가맹점을 지금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금의 역외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군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전북 경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의 소득이 수도권 등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총소득의 12.1%인 무려 4조 9천억 원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예산 7조 원 시대 비교를 해봐도 상당한 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지역의 소득 역외 유출의 원인과 방지 방안, 그리고 아울러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 화폐와 상품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이시죠. 나석훈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유대근 명예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 경실련의 이영식 공동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도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경제도 순환이 덜 돼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텐데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12.1%라고 하는 4조 9천억 가까이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이 만약에 지역에서 순환된다면 우리 지역 경기는 좀 더 나아질 텐데 말이죠. 유대근 교수님, 엄청난 돈입니다. 예, 금융,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 전체가 지금 유출되는 것을 집계한 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소득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부가가치로 창출한 그 소득의 유출입을 지금 분석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한 4조 얼마 정도 빠져나갔다고 그러지 자본으로 하게 하면 이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요. 네네. 근데 우리가 소득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요소소득하고 재산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소소득은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받는 건데 가장 크게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이 급여가 지금 얼마나 유출되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얼마만큼 또 유출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그 소득을 얼마나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타 지역으로 12.1%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금액적으로도 4조 거의 9천억이니까 그 5조 가깝게 되죠. 뭐. 예. 이 임금과 재산 소득만 해서 4조 9천억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교수님?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뭐 업체 본사와 영업소, 지점이 다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들인 돈이 다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네. 쉽게 얘기하면은 주소지는요 딴 지역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돈 벌어서 딴 지역에 가서 그쪽에서 생활하고 그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업도 이 지역에서는 뭐 공장이나 지점이나 분소 같은 것을 두고 그냥 사업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익은 전부 수도권에 있는 본사로 귀속되는 거죠. 예. 그런 건 뭐 이쪽에서는 열심히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소득은 저 위로 다 잡혀서 빨리 올라가는 것이 되죠. 예. 이게 소득뿐만 돼도 빨리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 소득 역의 유출이 뭐 한두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석훈 국장님.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더욱더 심화된 현상은 어떤 대형 유통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4조 8,921억 원, GRDP 대비 12.1%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난 2000년에 보면은 2조 한 7,689억 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에 보면 한 4조 7,809억 원. 그래서 한 2조 정도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한 2조 정도 있다가 2008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는 4조 한 7,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계속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분석을 해보면 이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그 광역자치단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이 여기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예. 강원도의 경우 약 6조 1,800억, 충북의 경우에 한 9조 7천억, 그다음에 충남의 경우가 제일 심각합니다만 약 25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도 약 11조, 경북도 약 16조, 경남도 약 12조 정도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도 단위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행스럽도 상대적입니다. 다행스럽 저희들이 좀 적은 측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인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까 그 대형 유통업체 말씀하신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비 패턴이 이제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된 것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지역의 대형 유통업체가 본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거의 모든 대형 유통업체에게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를 하고 그렇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요 분소, 지사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여기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과의 어떤 그 상생 협력 방안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우리 지역법인화 한다든가 상생 방안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경제 문제 관련해서 가장 고심을 하고 계신 지자체장이 바로 이제 군산시장이신 강임준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뒤에서 이제 대안으로 하고 있는 지역 화폐라든지 상품권 좋은 사례를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이죠. 지역 안에서 군산도 30만 뭐 인구 안에서의 여기 유출도 역시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랄지 그다음에 사실 공단에 있는 기업들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여기는 공장만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군산에 본사를 둔 공장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 소득은 대부분 업주들이 군산 사람들이 거의 없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업 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대출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폐쇄적으로 경제 구조가 꼭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유입 유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뭐 이런 것 조금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지역에서 다시 대출사 주는 경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예. 더욱더 지방의 특히 중소도시들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인원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도 이제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점점 이 상태로 가면 소멸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에 자립경제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하여튼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에서 대출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그래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상품권 우리 지역 앞에 있는 상품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는 시민들이 주도로 해서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돈을 버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안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자체 장의 어떤 힘만으로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현실 구조. 그래서 중장기적인 정부의 과제를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대목.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펼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지 지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계속 풀리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군산에서는 이제 뒤에서 다룰 그나마 작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가는 지역사 화폐와 상품권 이것이 이제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유대근 교수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임금과 재산 소득만 한정해서 4조 9천억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생명보험이라든지 또 뭐 의료비라든지 또 상호금융, 우체금, 예금, 뭐 자산운용, 신탁계정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자금 여기 유출을 보면 이영식 대표님 상당하죠? 이제 그 우리가 제1금융권 은행 빼고 예. 제2금융권은 보통 비은행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예금, 뭐 상호신용금고 또는 그 자산운용 투자회사 또는 보험회사 이런 돈 이게 약 1년에 15조 정도가 역외 유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본사가 지역에 있지 않고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 돈이 그대로 수도권에 가고 있고 현재 법규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몇몇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주시키는 게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이 아니고 그동안 소외됐던 곳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역으로 돈을 흐름을 바꿔내는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제도적 정비 즉 법률로 그 예금이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저는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정치권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 좀 노력하면 법 제도화도 좀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이런 자리에서 좀 도민들과 함께 이걸 좀 공론화시켜서 정치권으로 좀 압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유대근 교수님, 우선 어떻게 우리 지역에 본사가 이제 올 것인가? 그래서 본사와 공장, 뭐 영업점, 지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함께 존재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우선적인 뭐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도내 지역에 이제 많이 입지하면은 좀 상당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기업이 도내 입지할 만한 그런 입지 여건이 좋지를 않아요. 국가에서 그동안 우리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도 없지, 항만도 없지, 뭐 이러니까 도대체가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산같이 이렇게 뭐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상품권 같은 것도 해서 자체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좀 여러 가지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건 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원인이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지금 수도권에 종속되어져 있는 경제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이게 수도권에다가 풀어주면 안 돼요. 규제를 수도권은 자꾸 해주고 지방은 풀어주고 이러는 형태를 국가에서 좀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나 성장 같은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방에 하는 것보다 수도권에 하는 게 낫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강자들이라든지 기업에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펴니까 이 정부에서도 경제 기조를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래도 상당히 분권화를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약자의 보호하는 입장에서 많이 그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해보기는 하는데 터덕거리기는 터덕거리네요. 보니까. 기업 업주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땅값 상승, 가치 인상이 되는 부분들. 근데 굳이 지역까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말씀하신 뭐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또 인력이 또 많지 않은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합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강임준 시장님. 예. 기업 유치에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뭐 예. 도를 비롯해서 14개 시군 잔치단체들 대부분 그런데 쉽게 안 오는 현실이죠. 예, 아까 우리 이영식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그냥 법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줘야만이 사실은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득이 지역에서 재분배가 반영이 돼야만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좀 그걸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지방분권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법인은 뭐 지역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계약이나 할 때도 지금 광역 단위로 묶어 있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의 생산품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예. 세세한까지도 지방분권에서는 갖춰줘야 된다. 그래야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소득이 위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좀 막아내지 지금처럼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말하자면 것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공공구매 문제거든요. 그런 것도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있는 동네에 있는 지금 국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뭐 국립대학도 있고 그렇죠. 교육청도 있고 뭐 각 산하 사업체들 많거든요. 이런 데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더니 용역이라더니 물품구매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이 되면은요, 이 법으로 딱 묶어놔 버렸어요. 어느 뭐 자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있는 업체가 그거를 붙을 수가 없어요. 그걸 좀 풀어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뭐 이런 아까 이영식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를 일어나야 하는데 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저 큰 기업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돈에 업체는 겨우 가봐야 뭐 컨소시엄으로 옆에 끼어가지고 끼어 팔기식으로 같이 붙어갖고 한다더니 또는 아니면은 중앙에서 받은 것을 하청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참 슬픈 현실이 되어져 있는 거죠. 혁신도시 건설업체 8곳도 다 광주업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건이 돼야 돼 그걸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동네 기업에서. 겨우겨우 컨소시엄. 예. 군산의 새만금 사업도요. 이 거의 말하자면은 뭐 하도급까지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은 또 전라북도 도내로만 묶다 보면은 또 전주 중심으로 다 됩니다. 아, 또 그렇군요.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 있는 또 업체들은 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들한테까지도 이런 말하자면은 권한을 어떤 줘서 법으로 이걸 권한을 만들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래도 좀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 데는 많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 30년 법도 이제 개정이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참 힘이 없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제화를 말씀하셨고 혁신도시 이어서 혁신도시 시즌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이제 공공 부분 정도, 공공기관 정도만 와 있고 여기에서 인력들도 대부분 금요일 저녁 되면 다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현상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 원인인데 우선 말이죠.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이제 그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나석훈 국장이 말씀하신 이 4조 원대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그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형마트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러면 지역에 어느 정도 환원하는 그런 액수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됐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도내 대형 유통업체는 현재까지 16개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개사의 매출액을 분석해 보면 연간 한 1조 2천억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4조 8천억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상당히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이 대형마트의 업체, 대형마트의 어떤 그 지역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지속적으로 이 지역법인화를 유도한다든가 우리 그 도내 그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연구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대근 교수님, 열심히 우리 도민들이 팔아주는데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지역에 환원하는 그 공헌도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 이거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게 백화점하고 대형 마트들하고 그다음에 그 SSM이라 해갖고 골목상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점포들이 도시 지역에는 다 지금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1년에 지금 매출액 올리는 것이 1조 지금 2천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지역에다가 환원 이익을 좀 내놓고 있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던데요. 0.02%, 0.01%. 그럼 액수로 치면 얼마입니까? 액수로 치면은 1년에 1조 2천억 중에서 지금 내놓는 것이 1년에 한 7억 정도 지역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7억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데 1조 그거에 7억이라고 하면요. 거의 그냥 그 10,000원에 1, 2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요. 개인보다도 환원액이 적습니다. 그런 게 이 환원이라는 것 자체는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지금 지역에다가 내놓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임금으로 지불하고 그러는 것은 비용으로 다 나가는 것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으면 그 사업 못 해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 보면은 대형 유통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도민들의 의식 좀 안타깝긴 하죠. 지역 경제 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단체장 의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이게 군산에서 지금 저 상품권 나는데 시민들이 그걸 사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에서 가맹점으로 전부 그걸 받겠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식사를 하러 가실 때나 뭘 사러 가실 때 이런 말씀드리죠. 내가 잘 가는 아는 집 있어. 내 단골이야.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좀 더 편리하고 주차장 잘 돼 있고 복합 소비가 가능한 곳들을 발길을 돌리시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소득의 대부분이 지금 타 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 개선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고. 거기에 좀 한 가지 이영식 대표님 하고 싶은 게요. 이제 어쨌든 기업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대형마트들한테 지역의 물건을 요청을 하면 전라북도가 생산하는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건 적다. 그렇죠. 규격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대형마트가 법적으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좀 이용을 하자. 그래서 가격, 수량, 품질, 포장, 디자인, 규격 이런 걸 좀 맞춰갖고 오히려 이런 대형마트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생산한 물건을 전국으로 유통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식의 개혁. 그러려면
지역의 단위 농협이 좀 그 뭐 이자놀이보다는 정말 생산한 물건에 대한 판매 활동, 또 지자체가 그걸 연구하고 보급시키기 위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 시군했지만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 우리 전주시청에서 그것을 강하게 대형 마트들한테 요구하고 이런 흔적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우리의 단점을 강점 요인으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형마트의 환원을 요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농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자체는 우리 전라북도가 강원대거든요. 근데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보면은요, 한 20%만이 전라북도산이에요. 나머지는 80%가 타 지역에서 오는 것들을 전라북도에다가 퍼내고 돈을 가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게 돈에서 납품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규격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잘 맞지 않으니까 좀 그러는데 그걸 이유로 한다 손 치더라도 자 돈의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중간 벤더라고 그럽니다. 그 벤더가 도내에는 없어요. 예, 쓸만한 그런 중간 유통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다가 공급하는 벤더가 없어요. 그런 것도 도에서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성훈 국장님. 네. 그 대형마트와 그 도내 아까 그 이영식 대표님 그 교수님 말씀하신 도내 중소 상공인들과의 그 상생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판매 품목 제한이라든가 그 어떤 그다음에 영업 시간 제한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벤더 이제 돈의 그러니까 유통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통업체 부분에 그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엄밀히 이제 구분을 한다면은 이제 사경제적인 영역 민간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도내 업체에 좀 우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린 혁신도시에 들어서 있는 공공기관 여기에 이제 근로자 4명 중에 1명 정도만 가족 동반 이주해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혁신도시에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물론 비단 혁신도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와 있는 곳에 형식으로 보면 다 이제 비슷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 근무자들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가족 동반 이전율을 봤을 때 올해 9월 기준에서 약 50.5%. 그 절반까지 올라왔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문화복지 여건 확충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통 체계, 그 편의 체계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다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교육, 문화, 복지 이런 어떤 수요 확충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다목적 체육센터, 그다음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섹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거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봐요. 개인의 어떤 그 선택을 강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은 지금 공공기관이 이제 금융기관과 운영하는 금고 있잖아요. 금고를 지역은행하고 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도에 있을 때 관계해왔던 금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금고를 선정할 때 그 지역사회 공헌도 항목에 점수를 좀 넣어서 그걸 네. 강제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권이 가면 그들의 월급이 다 우리 지역의 금융권으로 들어오잖아요. 또 하나 이제 금융권이 이제 어쨌든 들어오면 그 돈 자체는 이제 지역에서 흐르는 거죠. 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균형 발전을 원하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그 정치권에서 좀 이 문제를 좀 강하게 넣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공헌도 항목 해가지고 지역금융으로 금고를 좀 변화시키면 그리고 당장에 이제 일반 회계가 어렵다면 특별 회계만이라도 그렇게 좀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영식 대표님 좋은 말씀 주신 부분이 아주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주제들 이런 그 지혜들이 모여서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어떤 그 좀 금고 부분이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선순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인구도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되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계속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앞에서 말씀하신 뭐 대형마트하고 뭐 이런 관계들을 지금 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형마트나 이런 것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지금 가장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지역 앞에 할 때도 한판부차 대형마트 해가지고 지금 군산의 대형마트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그다음에 뭐를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SSM까지 흔히 말해서 거기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벤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지금 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냐면은 농민들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는 지금 이제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여러분들은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해라. 판매는 하여튼 씨가 맞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전국 어디서나 오는 사람들이 군산에 가면은 대형마트에는 납품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가게들만 우리가 중국 가면은 깨 한 보따리 사오는 식으로 군산에 가면은 거기 있는 농산물은 다 친환경이 좋다. 그리고 가격이 특히 농산물은 중간 유통 단계가 보통 3단계, 4단계 그렇죠. 거치면서 네. 농민들이 10원 맞는 깻잎 한 장이 일반 소비자한테 갈 때는 60원, 100원까지 갑니다, 이게. 이 중간 마진을 없애면은 아주 좋은 친환경 제품을 지금 팔고 있는 가격하고 똑같이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도 괜찮고 우리 지역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괜찮고 이렇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방안 사실 이것은 말로 상생방안이지 상생방안은 사실은 없어요. 이겨야 돼요. 네.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고는 못합니다. 맞춤형으로 각 지자체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도가 뭐 한다 이거 상생방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 했을 때 그걸 지원을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저희들은 그 SSM 같은 것도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냐면은 저희들은 이 대량 구매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군산점 1호, 군산점 2호 해갖고 SSM하고 이제 그 준비해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당신들 장사하지 마시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초단체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도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안 빠져나가지 이거 아무리 이게 무슨 뭐 얘기해도 이건 힘들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바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심층 토론, 지역의 소득이 여기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토론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 경제 중에서 군산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군산 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무려 이 상품권이 군산 내에서만 700억 원 이상이 팔렸고 추가로 또 20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군산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시장님. 예. 예. 4달 만에 910억 지금 됩니다. 그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하고 달리 상품권을 기존에 하는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성공을 못했고요. 유일하게 포항이 좀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포항은 전체 상품권의 약 대부분을 기업체들이 사갑니다. 그래서 포항은 기업체들이 구매를 해줘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군산은 95%가 시민들이 개인입니까? 예, 시민들이 사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군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업이죠, 상업.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업종을 말하자면 상업, 우리 지역상권이 과연 지역상권에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는가 하고 직접 대면 700샘플 여론조사를 했는데 72%, 71% 이상이 그 겨우 그때가 한 500억이 안 됐을 때인데도 네. 10%에서 20% 매출이 올랐다는 응답이 70%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역의 어떤 산업도시가 어떤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이 어려울 때 이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역화폐로 성공한 예가 선진국에서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그걸 연구를 해서 취임하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우려는 사람들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너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군산시 대박 났다고 그러는데 대박은 다 잘 살아야 대박이고 어려운 곳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지역화폐는 소비를 진작시켜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름을 줬어요. 소비 배당이다 이게. 이게 지역에 사실은 보면은 기업들도 있지만은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이 식당이나 이런 가게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군산도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이 약 한 4만 명가량이 근무하는 전주는 아마 더 높을 겁니다. 전주는 또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마저 무너진다면은 정말 지방 도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소멸 위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업은 자치단체장이 와라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대통령 정부에서 군산에 좀 투자 좀 해라고 그래도 기업들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나야 오는 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무언가 한 것이 이게 그럼 지역상권을 지켜야 이게 마지막 보루다. 이걸 지키자 해서 생각해낸 것이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이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사업이 또 한 2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식당에서 15만 원 값 이상 맞으면 먹으면은 가게를 해서 식당이나 이런 미장원이나 이런 데 가서 월 15만 원 이상으로 하면 2달에 한 번씩 15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은 15,000원의 상품권을 또 지급을 한다랄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라고 그래 가지고 군산이 기업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카페니 이런 뭐 이런 데가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시민 5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은 강사를 보냅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가게에는 일주일에 2번씩 열게 돼 있는데 그 장소 임대료를 3만 원 내지 토요일 휴일은 4만 원을 줍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그럼 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4주 5주니까 한 3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게. 그다음에 강사들은 강사도 똑같이 3만 원, 4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은 한 두 군데만 다니더라도 한 60만 원에 말하자면은 월 자기 소득세 일자리가 이렇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상업인 지역 상권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그런 장사를 하는 가게들이 문을 안 닫게 만들고 이걸 지키자 해서 했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산의 이런 어려움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가지고 아마 모범 사례로 성공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말씀을 들어보니 군산 안에서만 500억 정도의 상품권이 판매가 됐을 때 그 가맹점들의 70%가 매출이 올라갔다. 만약에 이게 1,000억 정도가 팔린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일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10%를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효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조금만 함께 동참을 하시면 이런 이제 효과가 일어나는데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생각에서 이게 바로 이제 비롯된 좋은 결과일 것 같아서 유대용 교수님, 참 그 이 군산에서 지금 이제 일단 성공을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상품권의 선진지가 전라북도입니다. 이게 원래 전통시장 상품권도 출발이 전라북도였고요. 그것이 지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금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군산에서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경기 위기 지역이라는 그런 그 위기 의식이 시민들에게 조금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뭐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사는 사람이 아까 말한 처럼 포항처럼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뭐 보수 일부로서 뭐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시민들이 그걸 샀다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있는 수요를 바로 이 상품권으로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권이 성공하려면 가맹점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군산의 대부분의 점포들이 전부 가맹점이에요.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상품권 가지고 어디 가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군산 지역에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거기다 대고 또 하나 날개를 다른 것이 10%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또 5%였는데 이번에 그 딱 어떤 경기 위기를 맞이하면서 10%까지 할인해 주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완전히 지금 달아올라서 성공하게 됐는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성공 모델로서 정착이 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가맹점들은 뭐가 좋냐면은요. 매출이 좀 큰 데는 적극적으로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가요. 또 그렇네요.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많은 데서는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를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산은 축의금, 부의금도 상품권으로 됩니다. 완전히 돈이 됐어요. 고스란히 그 돈은 다 군산에 남는 돈이네요. 그렇죠. 이건 어디는 못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이 방청객 반응 한번 잡아주시면 그다음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까 SSM 대기업 직영 그 편의점은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군산에서 돈이 위주로 빠져나간 것을 막자. 이게 소비를 해서 소비 배당의 역할이라고 저희들이 소비 배당이라고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군산을 전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군산만이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 곧 가장 큰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심층 토론 진행하면서 감탄사를 제일 많이 한 적이 아마 오늘일 정도로 하면 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상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구나. 전국에 50여 개 지자체가 이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 배당금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액수가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살고 또 지역도 살고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나석훈 국장님, 이것을 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 단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고향사랑 상품권은 군산, 그다음에 김제, 장수, 임실, 완주가 5곳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장수는 2005년, 완주는 2012년, 임실은 2012년, 완주는 2015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군산이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 이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 이제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군산의 경우에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초 군산이 산업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네. 고향사랑 상품권을 10% 할인을 이제 정부로부터 받게 되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역 내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확산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 김제의 경우는 이제 할인율이 5%, 임실 완주가 5%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좀 확산이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 경우처럼 좀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적극적인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께서 군산 이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면 물론 이제 10%라는 것은 군산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그 10%가 됩니다만 꼭 5%여도 이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우리 이에서 바로 소비되는 것들이 4조 9천억이라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작지만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습니다. 예, 이영식 대표님. 추가해서 지금 공무원들 및 그 공기업에는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조 단위 돈이 그렇죠. 또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할 때 거기에 일부를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해서 전주시는 일부를 지급하는데 어쨌든 뭐 공무원들 또는 공공 영역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지원보다도 좀 그 장관 고시나 이 법을 좀 개정을 하든지 바꿔가지고 1조 원 정도를 그런 이제 이런 그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 청년 기업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하면 사실은 그들의 매출만 올려주면 그들은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어차피 그 돈 자체는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지만 좀 그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영역으로 해서 좀 지출해주면 어쨌든 그걸로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를 하면 그걸 써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그런 매출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좀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좀 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법적인 이제 강제력이라더니 또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고시라더니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주어 갖고 조금씩 지역이 살 수 있게끔 사실 이 지역 경제라는 것 자체가요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 광역지자체로 되면은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 군산이면 군산, 임실이면 임실, 임실에서 이게 돌아야 되는 거죠. 임실에다 풀었더니 전주 와서 다 써버린다 잃어버리면 이거 임실은 말짱 이거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법적인 문제를 한다면은 국회의원들이 조금 이 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있는 시장님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 우리 토론하는 사람이 뭐 여론은 조성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작업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고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살려야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우리 도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걸 좀 안을 마련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자체가 강화가 되니까 전라북도에 좀 선도적으로 14개 시군과 좀 힘을 합쳐서 하고 그 내용을 좀 중앙부처에 전달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그런 것은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군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1인당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다 사고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복진 포인트도 그걸로 지급을 하고 1인당 한도 금액 더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 어떤 특정 계층한테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돼버려요. 할인율이 사실 10%면 크거든요. 5%도 이게 엄청 큰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때 한 달에 우리는 월별로 월 100만 원씩밖에 못 사니까 1인당. 그러면 이게 5%라고 그래도 이게 엄청나게 사실 큰 할인율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한테 강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시도도 안 해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 아동수당을 현재 지금 1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로 하게 되면 11만 원이 나가니까 좀 더 우리 아이 엄마들한테 말하자면은 저희들은 득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공청회를 한번 여론을 올렸는데 엄마들이 반대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 엄마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해를 제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정도로 여지껏 시행정이 시민들과 소통이 적었구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뭘 살아나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대형마트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이 지금 가장 커요. 지금 사실은. 아, 그렇네요. 예. 인터넷으로 못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아이를 둘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은 관가를 했던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용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이런 부분들을 간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자면 어떤 조례나 법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강요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세요. 우리 대표님, 1분 정도.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하나의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지역 경제로 연결되어지는 부분, 어떤 지역 내 안정적인 소득 창출 이런 부분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그 지역의 그 소득 유출 방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는 지역 이 대형마트나 어떤 대형 그 공장들의 그 지역 법이나 그리고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상품권 활용을 통한 어떤 소득 예. 증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안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대형마트나 대형 기업들의 정기적인 지역 환원이 있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돈이 빠져나간다. 또한 젊은 사람도 없는 전북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겠는가. 악순환이다. 자본 여기 유출도 문제지만 자본 유입을 위한 대책도 좀 내놓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처지가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들 오늘 군산산업 상품권을 통해서 그 대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늦은 밤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넘고 싶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높은 산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단 확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발휘할 때쯤 되면 또 이제 타도로 간다고 마음이 정해진다거나 예.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스포츠의 흥행이 있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우수 선수들이 끝까지 우리 전북에 남아 있어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선수들을 모토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좀 흥행되고 예.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전국체전 과제이기도 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충북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대회는 좀 어렵게 됐고요. 아울러서 북한 선수단 초청을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되지 않은 부분, 많은 도민들께서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님 초청했고 오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무총리가 오시죠? 예, 총리님이 오시는 예. 걸로 됐고요. 북한 선수단도 저희가 초청을 하고 민간 쪽으로 아니면 정부 차원으로 접근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북한 선수단 그러면 어떤 국제 나라가 다른 걸로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국제 경기에 참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회 참가가 좀 무산이 된 점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최영원 사무처장님, 그 아쉬운 대목이야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한 어떤 결실을 잘 맺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2017년에 그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무주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그렇죠. 왔습니다. 예. 그 시범단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떤 물꼬가 튀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육이 그만큼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라든가 또 아까 어떤 식자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써 또 우리 전라북도도 나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인들도 어떤 대통령님께서라도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 준비 과정도 칭찬도 해주시면 체육 입장에서 더 사기가 진지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성공체제로 반드시 이끌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문계승 교수님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그래도 세계 유일의 대회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제대회의 성과로 이어지는 정말 가교 역할 그동안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회 대회 반드시 성공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100년 역사를 맞이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메달리스트 이미경 이사도 후배들 또 조원 그리고 도민들 좀 많이 오시라고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 전 도민이 힘을 합쳐서 준비된 고대하고 고대하던 전국체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 모두가 준비했던 체육, 문화 모든 것들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더 빛나고 하나 되는 금메달 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석은 가만히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익산 전국체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서 전북의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또 장애인체전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